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재미나게 파나마 운하를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고 특히 이제 테슬라 세미트럭이 보편화됐을 때 단순히 이제 그런 클래스 A 트럭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반 가까이 차지하니까요. 거기서 오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운하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나마 운하가 망한다든지 결코 그건 아닌데 균열이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트럭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겠구나 한 5년 뒤쯤엔요. 지금 당장 투자에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약간의 이런 테슬라 관련, 제가 테슬라를 운행하니까 그런 경험을 좀 쉐어해 보면요. 제가 최근에 익스플로러를 이제 렌트카로 대차죠. 그것도 결국에는 재미난 미국은 참 이게 문제인데 한국 같았으면 참 서비스가 좋았겠죠. 높은 서비스 퀄리티와 어느 정도 이런 규격화되어 있고 균일화되어 있는 미국은 주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그 보험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나중에 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규제나 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 돈을 내고 보니까 테슬라가 렌트카를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를 갖고 그 돈을 이제 돌려서 리엠버스를 청구하면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결국 지금은 모델 Y 2026년 FSD 되는 심지어 테슬라에서 빌리면 슈퍼차저도 공짜로 껴줍니다. 훨씬 더 저렴하죠. 물론 보험에서 다 나올 거지만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여튼 경제적으로도 더 알뜰하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준다고 했는데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가 됐든 FSD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2026년 테슬라 모델 Y를 몰아보는데 FSD는 역시 내연기관 몰다가 FSD로 돌아가면 이게 역체감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진짜 일반 차는 저는 이제 못 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할 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쵸. 풀 서비스라고 써져 있고, 풀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제가 이걸 다 꽂았고요. 참, 주유소가, 많은 미국 주유소가 그런데 참 좀 청결하지가 않죠. 더럽고, 문제도 많고, 이걸 만지는데 뭔가 손을 빨리 닦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져서, 하여튼, 경험이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연기관을 몰고 다니는 게. 그리고 이 구글 맵이 잘 돌다가 갑자기 다시 로그인 하라면서 중간에 이렇게 확 나가는. 역시, 물론, 샘플링이 부족하죠. 이번 그 짧은 경우에서만 생긴 거니까. 근데 내연기관들이 보통 이런 전자기기를 잘 못 다룬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역시나 이게 한번 터지니까,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결국 불편하더라고요.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는데 왜 이러시나. 그런 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 외에는 FSC는 자율주행이고 이거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간만에 재미는 있었지만 한 일주일쯤 되니까 불편하더라.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뉴욕을 놀러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 렌트카를 빌려놓고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모델 S로 아직도 V12인 V14이 아니라 아직도 저는 V14 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데 모델 S는 샘플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2022년 초창기 모델을 가져서일까요? 아직 V14 라이트를 못 받았는데도 정말 편했고요. 이거 몰다가 V12만 가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모델 S는 다시 한번 근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보유한 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열화가 좀 있어서 지금 한 배터리 헬스가 90%, 89% 그 정도인데 이제 많이 날아갔죠. 8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에서의 공기 저항이 낮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뚫더라고요.
80%만 차지해도,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으로 갔다 왔을 때보다도 와, 너무, 예, 그러니까 고속에서의 안정감?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데 에너지가 덜 떨어져서인지 충전을 덜 해도 됐고, 이 장거리에 있어서는, 세단이구나. 전기차에 있어서 아직 강점은 특히 이 400마일에 육박하는 차들이, 제 위력을 발휘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제가 LA의 그 헐리우드에 있는 부모님하고도 여기 자주 갔었죠.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하러.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제 특히 테슬라 다이너로 유명했는데, 망했다, 무슨 음식 사업이냐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위치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어찌어찌 운영은 되겠다. 최소 절반의 성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워낙 이런 거 하면 이제 많은 비판의 댓글이 달리니까요.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음식 사업은 뭐 부침이 오락가락 했었죠. 근데 일단 매집 효과는 끝내줬다. 가보면요, 그게 오아시스 같은 표현이 진짜 맞습니다. 정말 그 대규모로 LA 그런 핵심부에 그 큰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슈퍼차저입니다. 가장 많은 충전이 이루어지는 슈퍼차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햄버거라도 하나 먹는다든지, 제가 가서 주문해 보니까 차 안에서도 가면서 이미 슈퍼차저를 클릭하면은 가서 뭐 먹을래라고 바로 메뉴가 뜬다든지,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예 그냥 정말 이 테슬라가 잘하는 수직 통합 계열이라면 그냥 바로바로 너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이러면서 음료수라도 한 잔, 야, 이 정도로 사람을 모으면 매출이 망하지 않게는 나올 겁니다. 예, 그것도 추후 뭐 나오게 되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만은 아니겠지만 꽤 성공적인 슈퍼차저 스팟이 됐다.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LA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워낙 포트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차저도 최신 V4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짧게나마 이제 파나마 운하인데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은 이 가뭄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이게 그냥 항상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런데요. 다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항상 핵심만, 그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는 쉬울지언정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순간에만 맞기 때문에 세상 일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다각도로 봐야 되고 참 복잡 다양합니다. 이 가뭄 때문에 많은 배들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통행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선주들한테는 내가 항상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게 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과, 이제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자율주행 트럭들이 점점 늘어나고, 테슬라 세미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곳이 파나마 운하를 그렇게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파나마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수를 하나 짓고 있어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죠. 그 주민들 보상 문제라든지 환경 비용이 있죠. 거기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도 뭐 하려고 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려면 보상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2030년을 바라보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2033년쯤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너무 가뭄이 크게 닥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다가 이 파나마 운하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관문하고 수문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보수를 해야죠. 이거는 딱히 첨단 산업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정말 기똥찬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수로 준설과 뭐 산사태 관리, 예인선, 사실 파나마 운하도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참 큰 펌프 하나 없이 그냥 물만 주입해가지고 배를 그렇게 넘긴다, 산을 하나 이렇게 넘겨서 넘긴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그걸 유지 보수하고 진짜 9,000명가량의 조직과 숙련 인력도 유지해야 되고 식수 공급과 유역 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자원 관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그럼 배들이 통과되는 양이 좀 줄게 되겠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서에서 동으로 군대를 움직이려면 빠른 시일 안에 파나마 운하는 정말 전략적 요충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자율주행 트럭들이 발달되면서 이게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를 보내는데 기차보다도 배로 보내는 게 더 싸잖아요. 근데 사실 파나마 운하는 또 문제가 파나마 맥스라 그래서 모든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배는 또 못 들어갑니다. 요즘 또 가격을 낮춘다고 큰 배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파나마 맥스라는 규격도 있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서부 항구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자율주행 트럭들이 이제 2030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파나마 물동량을 갉아먹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걸 경쟁 관계도 좀 비춰 보이더라고요. 저기는 지금 빨리 수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수지를 건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환경운동이라든지 거기 지역 주민에 대한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반면에 지금 자율주행 트럭 쪽에서는 기술 혁신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볼만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어떤 인건비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고 자율주행 물류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파나마 운하도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지금 자꾸 이게 작년이 아니라 이게 올해 뉴스예요. 불과 지난달 뉴스인데도 자꾸 통행량을 조절한다든지 당연히 인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폭삭 망해야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웨이밸류만 떨어져도 조금씩만 그렇게 갉아먹어줘도 당연히 통행료가 엄청 인상되게 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정말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예전에 정말 잘 비유해 줬는데 젠가 같은 거 보면 그걸 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데 그 탑을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이 몇 개 주춧돌만 빼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미국이 관리를 하겠죠. 근데 그런 데서도 이런 자율주행 트럭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상황은 오로라라든지 코디악 같은 데가 훨씬 앞서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직 통합이 안 돼 있고 AI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는 뒤지죠. 그러니까 아직 무인 상업 운행을 하진 않지만 제조 능력이라든지 충전 인프라도 있죠. 그리고 실질 자율주행 데이터가 엄청 많죠. 여기는 대형 트럭에만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재성은 역시 항상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잠재성은 테슬라가 짱이긴 한데 아직 세미가 오로라나 코디악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꽤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규모적으로는 앞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속 이걸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2030년이면은 꽤 흔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누구든지 간에 그게 아마 중론이긴 합니다. 딱 이게 공교롭게 이게 맞아져 있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의 저수지를 건설해서 그렇죠. 근데 기후 변화가 더 세게 오면은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그쪽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여기가 어떤 가격적으로도 좀 그런데 그래도 상대적인 거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운하까지도 자율주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단순히 어떤 드라이버만 그런 인건비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물류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파급 효과는 어마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파나마 운하도 진짜 그런 것들이 주변에 물 공급이라든지 빨리빨리 뭔가에 솔직히 혁신성이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관리 능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이 재미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